요즘 금값이 많이 오른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옵니다. 돌반지 이야기만 들어도 체감이 되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처럼 안전한 자산이 최선 아니냐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기술의 흐름을 함께 보시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대표 코인들은 가격이 크게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매번 시장 중심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금이 주로 가치 저장과 장신구 용도에 머문다면 주요 코인들은 기술을 등에 업고 쓰임새가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흔히 디지털 금이라고 부릅니다. 수량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운영 컴퓨터들이 한 나라에 몰려있지 않고 전 세계에 분산돼 있어 특정 지역에 문제가 생겨도 네트워크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전쟁이나 제재 같은 큰 사건이 있어도 시스템 자체의 생존력이 높습니다. 여기에 상장 지수펀드 같은 제도권 상품이 생기면서 기관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과거처럼 극단적인 급락 급등은 줄고 자산군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흐름입니다. 그 대신 예전식의 한 번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안정이 높아지면 로또 같은 수익은 줄어드는 법이니까요.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성격이 다릅니다. 운영체제처럼 그 위에서 여러 서비스가 돌아가는 플랫폼입니다. 게임과 금융 서비스, 신원 인증, 유통망 같은 것들이 얹힐 수 있습니다. 아직 누구나 매일 쓰는 결정적 서비스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만 스마트폰 초기에 많은 앱이 쏟아졌어도 결국 매일 쓰는 몇 개가 시장을 이끌었던 것처럼 블록체인도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한두 가지가 등장하는 순간 사용성과 가치가 함께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물 자산 토큰화, 디지털 신분증 같은 분야가 그 후보로 거론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을 고정해둔 디지털 현금에 가깝습니다. 해외 송금처럼 비용이 비싸고 시간이 걸리는 영역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젊은 유학생들이 먼저 이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싸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제도권이 준비금과 공시, 이용자 보호 같은 안전장치를 깔아줄수록 범용성은 더 커집니다. 바닥이 단단해지면 변동성은 낮아지고 실제 쓰임새가 자산 가치를 지탱합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비싼 미술품을 조각으로 나눠 거래하거나 부동산 권리를 디지털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중간 단계가 줄면 수수료가 내려가고 기록이 분산 원장에 남아 위변조가 어렵습니다. 아직 제도와 인프라가 더 다듬어져야 하지만 방향은 뚜렷합니다. 스마트 글래스 같은 기기가 본격 보급되면 디지털 미술품과 결제, 인증이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사용자가 편해지면 수요는 따라옵니다. 한편으로는 중앙 집중에 대한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 회사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구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면서 분산 구조를 선호하는 흐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쉽게 갈아탈 수 있는 분산형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커질수록 블록체인 인프라는 자연스럽게 수혜를 보게 됩니다. 기술과 문화, 제도가 서로를 밀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접근하셔야 할까요? 우선 코인을 기술주처럼 바라보시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기술주에 투자하실 때 제품 로드맵과 생태계, 사용자 성장, 규제 환경을 보시듯이 코인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역할이 다른 자산을 섞으시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과 지정학적 위험 분산의 기능이 강하고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플랫폼 성장의 레버리지 성격이 큽니다. 스테이블코인은 현금 대기자금과 결제 실험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간을 길게 잡으셔야 합니다. 결정적 서비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루한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비중으로만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도 분명합니다. 첫째는 규제 변화입니다. 제도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제한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술 리스크입니다.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때마다 보안과 성능 이슈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기대 서사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시장은 늘 새로운 이야기를 원하고 기대가 식으면 가격이 먼저 눕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손실과 이익 기준을 미리 숫자로 정해두셔야 합니다. 말로만 정하면 흔들립니다. 현금 흐름 관점도 짚어보겠습니다. 코인은 임대료나 배당처럼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이 약합니다.
대신 스테이킹이나 수수료 인센티브 같은 기능이 있지만 원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숫자만 보시면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높은 보상에는 잠금 기간과 변동성, 스마트 계약 위험이 따라옵니다. 현금 흐름을 원하신다면 안정 자산과의 비중 조절이 필수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투자할 만하냐는 질문에는 조건부로 그렇다고 답하겠습니다. 제도권 편입이 진행되면서 시장의 생존 가능성이 커졌고 플랫폼 코인의 잠재 수요원인 결정적 서비스 후보들이 여러 갈래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라는 사회적 흐름도 거꾸로 가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시간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중요합니다.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과 플랫폼 코인의 역할을 구분해 담으시고 분할 매수와 리밸런싱을 달력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날짜와 비중을 미리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실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 달 기준 손실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비중을 낮추는 상한선도 세워두십시오. 뉴스 대신 지표를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활성 지갑수, 네트워크 수수료, 개발자 활동, 스테이블코인 순유입 같은 숫자는 시장의 체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리가 불투명한 고수익 약속은 피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보이지 않는 비용이나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금과의 비교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금은 검증된 가치 저장이자 위기 때 피난처입니다. 다만 생산성은 붙지 않습니다. 코인은 위험이 더 크지만 생산성과 연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플랫폼 위에 깔리는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토큰의 네트워크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금과 코인은 경쟁자가 아니라 역할이 다른 동반자에 가깝습니다. 금은 방패, 코인은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방패만 들면 전진이 어렵고 창만 들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손을 함께 쓰시는 편이 어른의 투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분산된 구조가 위기에 더 강하다는 사실을 생활에서 경험했습니다. 시스템 일부가 멈춰도 분산된 인증 서비스가 멀쩡히 돌아가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체감하는 순간 인식이 바뀝니다. 더 편하고 더 싸고 더 빠른 기술은 결국 선택받습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자산의 가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기술이 앞으로 나아간다면 투자의 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는 아직 투자하실 만합니다. 다만 욕심을 줄이고 원칙을 채우셔야 합니다. 분산과 기간, 숫자 기준, 역할 분담. 이 네 가지만 지키시면 변동성은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금은 지켜주고 코인은 키워줍니다. 두 자산을 함께 들고 한 걸음씩 전진하시면 됩니다.